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비트코인이 약 넉 달 만에 7만 달러 선을 다시 탈환을 했네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금 자금 유입이 굉장히 빨라지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네, 굉장히 좀 웃으시는 거 보니까 코인을 좀 갖고 계시는 듯한 전혀 없습니다. 전혀 예. 없나요?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어요. 지금 예. 뭐 시장에서 7만 달러 선을 이제 탈환을 했고 이게 4개월 만에 또 오른 건데 7만 달러 선이면 우리 돈으로 한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시세를 본다 그러면 일단 지금 우리 돈으로 이제 9,900만 원 정도 조금 빠졌습니다. 9,800만 원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7만 달러를 훌쩍 넘은 거죠, 우리 돈으로.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에 대한 다시 한번 이제는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지금 추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가 다시 한번 급격하게 또 우상향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올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와 갖고요. 그래프 보시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변동폭이 큰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이 좀 증대가 됐다라는 걸 이제 보실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2023년도 1월에 저점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가상화폐 전체적으로 이제 유입량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이런 뭐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 주간에 이제 디지털 자산 쪽으로 수익 유입된 금액을 봤더니 수익 유입액이 한 9억 1천만 달러거든요. 우리 돈으로 1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자금이 지금 이 가상화폐 쪽으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몰려들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왜 상징성이 있냐 그러면 이게 2021년도에 한 3배 정도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21년도가 그 당시에 정말 비트코인이 고점 찍었을 때거든요. 그때만큼 지금 뭐 돈이 지금 몰려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 쪽으로 지금 뭐 특히 이제는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역시나 이유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실 인기가 높아질수록 그다음에 대선 확률이 높아질수록 지금 비트코인 쪽으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팅 사이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번 대선에서 이길 확률 61%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예.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자금들이 이제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우호적인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코인들 중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띄우는 도지코인, 네. 이게 그 시바견이 마스코트인 맞습니다. 그 코인이죠. 14%가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고 나선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가상화폐는 원래도 변동성이 너무 컸는데 지금 대선 앞두고 더 요동치는 모습이거든요. 이 시기에 투자자들 주의해야겠죠. 당연하죠.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도지코인 같은 예. 경우가 사실상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파더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도지코인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밀고 있는 코인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지코인, 밈코인이 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뭐 장중 한때 갑자기 14% 상승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그만큼 올랐다 그러면 또 그만큼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런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의 이제는 초접전 상태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더더욱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누가 더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코인 시장의 출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후보가 왜 이렇게 가상화폐와 관련이 있을까? 뭐 비트코인과 관련이 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원래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상화폐 싫어했습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 반대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변화가 하나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선거 자금이라든지 선거 지지에 대한 이제는 자금을 사실상 비트코인으로 받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이제 굿즈 상품을 파는데 그걸 또 코인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예. 비트코인으로. 그래서 이게 돈 맛을 안 거죠. 일명 이제 코인 맛을 안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는 방향을 이제 수정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제 발언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정부가 나중에 자신이 이제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삼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큰 이슈기도 하고요. 그럼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살 수밖에 없겠죠. 또 한 가지가 이제는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채굴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직접 본인 입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확률이 높아질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반대 의견도 당연히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뭐 관세 인상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관세를 높이게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물가 압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 그러면 뭐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 의견도 있는데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상황의 흐름은 코인 시장으로 이제 비트코인으로 많은 관심들이 쏠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 하지만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코인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심하고요. 무엇보다 뭐 돈을 떠나서 일단 정신력으로 부족하신 분들은요. 일단 사회생활이 안 되시거든요. 24시간 장이 열려 맞습니다. 있으니까. 이게 24시간 돌아가요. 그러면 출렁이게 됩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떨어져 있으면 하루 망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코인파는 이렇게 활발한데 원화 가치는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꾸준히 오르던 원달러 환율이 어제 1,385원의 거래를 우선 마쳤고요. 외환 시장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제는 고환율이 뉴노멀이라는 말을 좀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럽니다.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예.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원달러 환율 1,400원의 뉴노멀이다. 한마디로 이제 새롭게 기준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인정해야 될지 아니면 1,400원을 지켜줘야 될지 지금 뭐 팽배하게 좀 맞서고 있는데 일단 지금 보시면 이제 강달러 이유를 먼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강달러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강달러 지소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가 되죠.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 추이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소폭 이제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거의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1,400원대를 지금 뚫어내려고 하는 예. 모습들이 이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1,400원 이 딱 저항선이에요. 사실 우리 심리적 저항선이다 보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환율 당국이 이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강달러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 지표가 이제 호조를 보이면서 당연히 이제 강달러 지속이 나오고 있고 지금 세 번째로는 이제 중동 정세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달러의 수요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달러 기조가 나오면서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00원대는요. 사실상 뭐 심적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미 지난 4월이었습니다. 그때 1,400원 뚫어냈을 때 그때 이제 환율 당국이 구두 개입 한번 하고요. 예. 그런 다음에 실제 미세 조정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실력 행사 나가면서 1,400원 밑으로 떨어뜨렸는데 아마 이번에도 과연 어떻게 될지 일단 구두 경고는 한 상태고 과연 이제는 1,400원 안에서 지금 미세 조정 스무스 오퍼레이팅이 일어날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개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오늘 이제 좀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환율 당국이 어느 정도 지금 1,400원 지키기에 전 나섰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는 문제예요. 환율이 상승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요인을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기가 부진합니다. 사실상 아시겠지만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1% 나왔거든요. 목표치 0.5 예상치 0.5%보다 0.4%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조금 시장에서도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부진하게 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 더욱더 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갈 거고 예. 또 한 가지가 환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떠나죠. 일단은 뭐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원화로 바꿔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떠날 때는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는 원율이 계속적으로 오른다 그러면 떠날 때 이제 환차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리 팔아버리거든요.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뭐 자산 주식시장에서 미리 네. 팔고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율 상승이 결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달러 환율의 심리적 저항선인 그 네. 1,400원 맞습니다. 넘을까요? 지금 상황으로는 뚫어낼 가능성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정부의 입장이 환율 당국의 입장이 1,400원을 정말로 뉴노멀로 볼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인정을 할지 그게 예. 표준이다라고 인정할지 아니면 아니다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1,400원은 저항선이야 지켜야 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는 전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저항선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구두 개입도 했고요. 그 지금 미세 조정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400원 지키기
여기에 좀 나섰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지금 조금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환율이 오르는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대선 이슈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오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이제 세수 펑크 30조 원 이거 걱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외평기금에서 한 최대 6조 원 정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뭐 6조 원 쓴다고 해서 뭐 외환 뭐 보유고가 뭐 감소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기 세력 입장에서 본다면 환투기 세력 입장에서는 이 외평기금이 하나의 또 사실 무서운 존재거든요. 예. 이게 총알이에요. 사실 외환당국의 총알이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상 조금 쓰겠다고 얘기하니까 환투기 세력에 어떤 빌미를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외평기금에서 좀 갖다 쓴다는 거는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좀 불안해하고 있다는 모습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는 외환당국에서도 환율에 대한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달 1일이 한우 먹는 날, 한우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가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전국 대형마트 등에서 시중 판매가보다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우 좀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얼마나 낮게 판매가 될까요? 지금 최대 50% 할인 들어갑니다. 오. 예, 이게 서프라이즈잖아요. 네. 반값이네요. 예, 거의 뭐 반값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한우 업계에서는 서프라이즈가 아니다. 소프라이즈라고 해달라. 서프라이즈. 그래서 소프라이즈 행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나오고 있죠. 하나로 마트라든지 온라인 몰에서 사실 등심, 양지, 불고기, 국거리류 같은 경우가 이제 인하가 이제 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최대 50% 할인 들어가고 이 기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랑 가격, 할인된 가격으로 언제 살 수 있느냐?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거든요. 그럼 어디를 가셔야 되냐? 나오고 있죠. 저렇게 대형마트 가보시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저 날짜에 뭐 대형마트 간다고 해서 딱 할인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예. 이게 매장마다 달라요, 날짜가. 그렇기 때문에 뭐 행사 일정을 보시려고 그러면 한우 자조금 사이트라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가시거나 아니면 농협 사이트 가보시면은 이 대형마트마다 행사하는 날짜가 잘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가보시면은 최대 50% 할인된 행사로 서프라이즈 행사를 이제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즘 한우 도매 가격이 약세라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네.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런 어우, 행사들이? 되죠. 사실상 이게 소비 진작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이제는 코리아 페스타 시즌과 맞물려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농산물 같은 경우는 40% 하죠. 수산물도 최대 50% 하죠. 이번에 축산품까지 하게 되면은 일단 축산품 사러 갔다가 또 농산물도 사고요. 아니면 네. 농산품 사러 갔다가 또 축산품, 쇠고기도 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이게 도매 가격 자체가 이제 약세를 좀 기록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는 뭐 축산업계 입장에서는 뭐 소비도 안 되고 가격도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울상인데 이런 부분에서 소비 진작이 일어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의 축산업계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중요한 할인 행사다 보시면 되겠고 항상 11월 달은 항상 쇼핑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싼 가격에 어차피 사실 생각이 있으시면 싼 가격에 마트 가셔서 우리나라의 뭐 한우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타벅스가 주요 음료값을 올리기로 했는데 얼마 전에도 올리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게 스타벅스 이슈가 만약 그러실 거예요. 아니 뭐 내가 스타벅스 가격 올린 거 알아야 돼? 그랬을 텐데 예.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준점이 돼요. 예. 이게 스타벅스가 가격 올리면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식음료 가격이 같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스타벅스 가격 인상이 이제 이슈화 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이제 스타벅스가 아이스 음료 톨 사이즈 11종에 대해서 가격 인상을 이제는 합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스타벅스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톨 사이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란데라든지 벤티 사이즈 큰 사이즈가 아니라 작은 사이즈 왜 이제 국민 정서라든지 물가를 이제 생각을 해서 작은 사이즈 먼저 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겨울에 아이스 음료 올리는 거거든요. 수요가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국민 지갑을 좀 고려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가격은 올리게 되고요. 다행히 이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 그럼 커피값도 오르느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 네. 이번에 스타벅스는 커피값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 가격은 그대로 이제 드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이미 나 이거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럼 나는 인상된 가격에 이걸 써야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과거 가격 그대로 모바일 상품권 있으신 분들은 과거 예. 가격 그대로 이제 살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타벅스 음료 가격 인상 소식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